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파생상품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4장이죠. 이항 모형에 의한 옵션 가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목부터 좀 낯설죠. 이항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항 모델이라고 그 통계학에서 분포, 이항 분포 등등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거는 이제 무슨 어떤 값이 이렇게 변하는 숫자죠. 숫자라기보다도 변하는 어떤 대상물이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치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6까지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을 x라는 변수라고 놓자. 그럼 x는 1, 2, 3, 4, 5, 6이든 6개의 숫자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근데 x는 어떤 정해진 값이 아니라 어떤 이런 값도 나올 수 있고 저런 값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변수들 중에서 그 x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값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x가 1이 나올 가능성, 그는 6분의 1이 되겠죠. 6개 중에 하나니까. 주사위가 아주 제대로 똑바로 만들어진 거라면은 6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은 똑같겠죠. 그래서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 값이 어떤 확률적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값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대신에 그러한 그 확률 변수에게 주어지는 어떤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은 거기에 확률이 대응이 되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수 있는 확률 6분의 1, 4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6분의 1.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절반이죠. 2분의 1. 음수가 나올 확률은 또 2분의 1.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5보다 큰 숫자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통계학 시간에 간단하게 확률 변수가 뭔지는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확률 변수라는 게 그런 거고, 이항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항 변수. 이항 변수는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이 딱 두 가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항, 이항 그런 얘기죠. 자, 동전 던지기를 해볼까요?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가능성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 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이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나올 때 그 결과값을 우리 0이라고 숫자를 붙여주고 뒷면이 나올 확률 그럴 경우에는 1이라는 숫자를 붙여준다고 칩시다.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 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1이 나올 확률을 2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확률 변수가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이항 확률 변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항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모델인데요. 아주 천재적인 학자들이 이러한 이항 모형의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복잡하고 어렵다는 옵션 가격 모형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항 모형에 의한 옵션 가격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옵션 가격. 이제 여러분들 이미 옵션에 대한 공부를 그동안 좀 쭉 해왔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옵션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래를 해보면 쉽게 감이 올 텐데 이 수업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모양이나 형태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거라는 그 심정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거래소나 아니면 무슨 증권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선물이나 옵션을 모의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각 증권회사들은 이제 그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자기 회사의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식이나 이런 그 파생 상품을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그 모의거래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일종의 낚시를 하는 거죠. 낚시. 자기네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의거래를 해봐라. 그러면은 자, 이 화면이 꺼졌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거래를 그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네 회사 걸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낚시 미끼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모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한번 그걸 찾아봐서 거래해 보면 금방 감이 올 겁니다. 사실 과거에 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내가 이제 그 모의거래 시스템을 찾아가지고 직접 가상화폐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제 거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학점에 반영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게 번거롭고 학생들도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부터는 그런 과제를 내질 않는데 가장 좀 더 그 바람직하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이항 모형에 의한 옵션을 좀 배울 텐데요.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했듯이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앞으로 한 달 뒤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이제 현재 가격이 100이고 행사 가격이 100이다. 그럼 뭐예요? 그리고 남은 기간은 3개월이다. 3개월이면은 0.25년이 되죠. 3개월 뒤에 지금 가격 100인데 3개월 뒤에도 100에 살 수 있는 내가 콜옵션을 하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이항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지금 현재 시점 3개월 후 그랬을 때 현재 가격이 100인데 이거를 어떤 전제를 하냐면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죠? up or down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르게 되면 얼마까지 오르느냐? 예를 들어서 가정을 5% 오르거나 5% 떨어진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100인 것이 105가 되고요. 100이 든 게 떨어지면 9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행사 가격이 100이니까 만약에 105로 올랐다면 나는 이 옵션을 통해서 얼마를 벌어요? 5를 버는 거죠. 근데 대상물 가격이 90으로 떨어지면 나는 그냥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그 옵션 가격이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 옵션 가격 계산하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다만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그죠? 둘 중 하나. 이항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합니다. 즉 up or down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이제 이항 모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이항 모형은 1978년 칵스, 러스 앤 로빈슈타인 이 세 사람이 이항 분포 모형 CRR 모형이라고 불러요. 이 모형은 이제 뒤에 요 다음 챕터 15장에서 이제 블랙쇼스 모형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블랙쇼스 모형은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모형이에요. 근데 이 지금 이항 분포 모형은 블랙쇼스 모형보다도 훨씬 심플하고 그리고 또 정확도도 높아요. 그럼 어째 그렇게 더 좋은 이항 분포 모형은 노벨상을 못 받고 블랙쇼스 모형만 받았느냐? 블랙쇼스 모형이 더 먼저 나왔고요. 또 중요한 장점은 블랙쇼스 모형은 비단 옵션 가격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경제 다른 분야에도 아주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블랙쇼스 모형은 상을 받았고, 칵스로스 앤 로빈슈타인의 이항분포 모형은 그냥 옵션 거래하는데 사용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옵션 가격을, 이론 가격을 계산할 때 블랙쇼스 모형보다는 이항 모형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정확도가 높고 또 심플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서로는 그 정도 하고요. 이항 모형이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금방 얘기했듯이 이항 모형은 옵션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물 자산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앞으로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죠. 물론 똑같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를 보면은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대상물 가격이 올랐을 때의 옵션 가치. 자, 대상물 가격이 오르면 콜옵션 경우에 옵션 가치가 올라가죠. 여기서 말하는 옵션 가치가 바로 옵션의 가격입니다. 대상 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옵션 가치 낮아지겠죠. 이런 것을 이렇게 그렇게 전제를 해서 옵션의 가치를 구합니다. 구해갖고 그 기대값을 계산해요. 자, 여기서 기대값을 계산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오를 가능성, 떨어질 가능성, 확률이 있잖아요. 그걸 확률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옵션의 기대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통계학 공부를 조금만 하면 돼요. 통계학을 개념을 갖고 있는 학생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올랐을 때 얼마, 떨어졌을 때 얼마. 그러면 그 기대값이 얼마야? 오를 확률과 떨어질 확률, 그걸 적용해서 확률 가중평균을 하면은 그 기대값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 내가 한 말 잘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통계에서의 그 확률 기대가치, 그죠? 확률 평균의 확률 가중평균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 꼭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그 기대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로 할인해가지고 옵션 가격을 도출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직 무슨 말 하는지 어안이 벙벙하겠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따 그걸 숫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아하, 이렇구나, 별거 아니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자, 이러한 옵션 가격 계산 모형을 이항 모형, 바이노미얼, 통계학에서 이항을 우리가 바이노미얼 그래요. 바이노미얼 옵션 프라이싱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항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면은 대상 자산의 가격이 만기 때까지 딱 한 번만 변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설명을 여러분들 이 모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만기까지 3개월이 남았다. 이 3개월 동안 가격이 딱 한 번 변한다. 실제로는 무수히 많이 변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러니 3개월 동안에는 수천 번, 수만 번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지금 처음부터 따지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딱 한 번만 변할 수 있다. 딱 두 번만 변할 수 있다. 딱 세 번 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세우기 나름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위해서 일단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만 변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대상물 가격입니다. 딱 한 번 변할 경우에 1기간 옵션 가격 모형으로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걸 좀 더 늘려보자. 두 번 변한다라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두 번 변할 때 모형을 통해서 옵션 가격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횟수를 늘리는 게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그러면 3번도 변하고 10번도 변하고 20번, 3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일일이 어떻게 다 계산하느냐?
사실 1978년도에 이 모형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고 실용적이지가 못했어요. 그걸 뭐 100번, 1000번 막 이렇게 막 계속 가서 계산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죠. 얘기가. 왜 달라졌어요? 컴퓨터에 요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놓고요. 횟수를 뭐 100번만 계산해 하고 명령을 넣으면 100번 촥 계산하는데 0. 몇 초밖에 안 걸려요. 1000번 계산해, 10,000번을 계산해, 역시 0.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이항 모형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거래소마다 이론적인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데는 블랙쇼스 모형보다는 이항 모형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블랙쇼스 모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좀 더 복잡한 가정이 필요해요. 계산 가정도 뭐 복잡하지만 그것도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어서 금방 계산이 되지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블랙쇼스 모형은 비현실적인 가정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바이노미얼 이 모형은 그런 가정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어느 게 더 장점이겠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을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해서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비현실적인 가정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형은 정확도가 떨어져요. 비현실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항 모형은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가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뭐 너무 얘기 좀 길어졌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냐면은 사실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 옵션 가격 모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으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파생상품 저널인 Journal of Futures Market 거기에 이제 내 논문도 실리고 좀 자랑을 좀 깨알 자랑을 좀 하자면 그뿐만 아니라 또 뭐 그 옵션을 이용해서 미국의 경제 정책의 그 성과를 평가하는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해가지고 또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 저널에 학회지에 또 실리고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뭐 내가 그 분야가 좀 더 친숙해져서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일기간 모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기간 모형은 가격이 만기까지 기간 동안 우리가 항상 옵션을 생각할 때는 만기 안에만 우리가 관심사입니다. 만기가 지나고 나면 관심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자, 다음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S는 이제 대상물의 가격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올랐을 때의 가격을 SU, 업의 약자의 U를 쓰고요. 떨어졌을 때 다운의 약자 SD를, 떨어진 가격, 오른 가격.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가격의 변화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가정한다. 근데 이 가정이 아무 문제 없죠. 뭐 비현실적이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실제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100이던 것이 105로 올랐다. 100이던 것이 5% 떨어져서 195로 떨어졌다. 자, 이렇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행사 가격이 100인데 행사 가격이 100이에요. S가 현재 100이죠. S가 올랐을 때 105가 되고 떨어졌을 때 195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면은 이게 실제로 기간이 지나가지고 만기가 됐을 때 이 콜옵션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행사 가격이 100인데 105까지 오르면 5가 남는 거잖아요. 콜옵션의 가치는 5가 되는 겁니다. 90으로 떨어지면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심플하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자산 가격은 현재 100이고 행사 가격이 100이며 만기까지는 한 기간이 남았다. 이게 3개월을 한 개를 칠 수도 있고 한 1개월을 1기간을 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정확히 나누면 하여튼 1기간 모형이다. 그게 한 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 그건 뭐 정확히 나름이고요. 상승률과 하락률이 각기 5%라고 가정하자.
즉 오르면 5% 오르고 떨어져도 5% 떨어지고 그러면 상승률이 1.05 이거 1.05가 되고 떨어지면 다운 떨어지는 그 비율은 0.95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가격에서 1.05를 곱하면 105, 0.95를 곱하면 95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콜옵션 가치는 5가 되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제로가 된다. 이 과정을 보여준 것이 이 그림이다. 자, 그런데 이런 기본 전제를 깔고요. 현재 가격이 100이고 이걸 3개월 뒤에 1기간 모양인데 길기간이 3개월이라고 보는 겁니다. 3개월 뒤에 100을 주고 살 수 있는 옵션의 가격을 구해보자. 이 주식은 3개월 동안 5%가 상승하거나 5%가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위험 수익률은 뭐 12% 뭐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갑니다. 요 비슷한 방법은 앞서서 우리가 풋콜 패리티를 할 때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A와 포트폴리오 B 두 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봅니다. 뭐냐면요. 일단 두 가지 단계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게 3개월 일기간으로 쳤잖아요. 3개월 뒤에 그 가치가 변함이 없도록, 즉 대성물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일정하도록 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근데 그 포트폴리오 안에 주식과 옵션이 들어가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자, 3개월 뒤에 이 포트폴리오 가치가 일정하도록,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불변. 가격이 똑같도록 오른 가격과 떨어진 가격. 그러니까 지금 대성물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포트폴리오 가치는 일정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주식과 옵션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주식 플러스 옵션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대성물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여기서 대성물은 주식이겠죠. 포트폴리오 가치가 항상 일정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다시 간단히 말하면, 자, 1단계는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자. 어떤 포트폴리오냐? 그거는 주식과 옵션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다. 근데 그 특징은 이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올랐을 때의 포트폴리오 가치와 떨어졌을 때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다르지 않게, 즉 같게끔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이겁니다. 도대체 그런 게 가능해? 주가가 막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올랐을 때의 포트폴리오 가치와 떨어졌을 때 포트폴리오 가치가 같아진다, 같게끔 만든다. 그게 도대체 가능하긴 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뒤에 그 포트폴리오를 일정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일정한 가치를 가지게 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또 할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1단계 주식을 델타, 여기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안 써지네. 이걸 델타라고 읽습니다. 델타. 영어로 델타. 삼각형이라는 뜻이죠. 그냥 이 델타란 말이 좀 생소하면 X개를 구입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하죠. X개를 매입한다. 델타개를 매입한다. 즉 주식 X개, 주식 델타개 매입 플러스 주식과 옵션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만들라 했잖아요. 그래서 콜옵션 한 개와 주식 델타개를 만든 거예요. 자, 주식 델타개 플러스 콜옵션 한 개, 이렇게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가는 100이고,
자, 가격 변화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5% 오르거나 5% 하락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이 그림제 14.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겁니다. 주식 현재 가격이 100이에요. 이걸 델타계만큼 구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 가치는 일단 100원짜리 델타계 주식의 가치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을 하나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기간 후에 대선물 가격이 만약에 5로 오른다면 포트폴리오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100이 105로 올랐잖아요. 주식은 델타계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러면 105로 올랐기 때문에 이 콜옵션 가치는 5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가격 변화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가치가 이게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올랐을 때의 포트폴리오 가치와 떨어졌을 때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같게끔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면 2번과 3번을 등식을 넣는 거예요. 등식으로. 그런 걸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옵션 가치가 이제 불변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같아져야 되겠죠. 2번과 3을 등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 델타 값을 구하는 것이죠. 풀면은 델타가 0.5입니다. 자, 델타 값이 나왔어요. 그럼 2번과 3번에 이 델타 값 0.5라는 걸 집어넣으면 올랐을 때의 포트폴리오 가치도 47.5가 되고 떨어졌을 때의 포트폴리오 가치도 47.5가 됩니다. 그래서 콜옵션 1개를 매도하고 주식 0.5개를 매입한 그죠? 포트폴리오 가치는 3개월 후에 주가가 105로 오르든지 아니면 90으로 하락하든지 관계없이 47.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포트폴리오 가치가 동일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자 3개월 후에 그 포트폴리오 가치가 47.5잖아요. 주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항상 이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의 현재 가치가 지금의 포트폴리오하고 같아야 되겠죠. 자, 지금의 포트폴리오가 3개월 뒤에 47.5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요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이거죠. 이게 3개월 뒤에 2가 되거나 3이 된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가치가.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일정한 두 개, 2번과 3번이 같은 값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델타 값을 구했고요. 그럼 델타 값을 집어넣고 계산한 현재의 그 포트폴리오가 3개월 뒤에 요게 47.5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기 3개월 뒤에 이게 뭐예요? 여기 델타 값이 0.5가 돼서 그죠? 그렇게 됐잖아요. 이걸 이코로 놓고 풀어갖고 0.5가 나왔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값이 오를 때도 47.5, 떨어질 때도 47.5예요. 항상 47.5가 된 거예요. 즉 이게 현재의 포트폴리오가 3개월 뒤에는 47.5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3개월 뒤에 47.5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요거의 현재 가치는 지금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델타 값은 이제 0.5로 구해졌고요. 미지수 C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47.5의 현재 가치 놓으면은 미지수 하나니까 C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1 아까 1번이 100 곱하기 0.5 마이너스 C 이퀄 우측에 47.5의 현재 가치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은 여러분들 요거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하면 3.904가 나옵니다. 자, 이 3.904가 이제 바로 3개월 만기인데 현재 가격이 100이고 행사 가격이 100이고 그쵸?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가격이 5% 오르거나 5% 떨어지는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의 콜옵션 가격입니다. 그럼 3.904 이게 뭐 정확한 가격은 아니죠. 왜 아닐까요? 3개월 동안 어떻게 가격이 딱 한 번만 그것도 5% 오르거나 5% 떨어지거나 딱 그 하나의 경우밖에 없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냥 무수히 많은 그 경우가 생기겠죠. 그걸 다 반영한 콜옵션 가격이 아니고 딱 한 번만 변하는 전제를 반영한 콜옵션 가격이 3.904가 나온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콜옵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건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고요. P는 확률이에요. P 또는 1-P. 원래 이항 모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률 그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CU는 그 가격이 올랐을 때의 콜옵션 가치, CD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의 콜옵션 가치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 이 중에 여기서 이제 그 확률 P의 P 값은 이러한 공식으로 계산을 해요. 자, 이 공식을 이용하면 좀 아까 똑같은 문제를 다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P를 U-D 분의 2에 0.1 곱하기 0.25 빼기 떨어졌을 때의 그 비율이 0.95 계산하면 0.8045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식 있잖아요. 금방 보여준 공식에다 이 값들을 다 대입을 했더니 3.904가 나와서 앞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2기관 모형을 들어가 볼게요. 자, 1기관 모형하고 2기관 모형의 차이점은 뭐냐? 별거 아니에요. 거기다 기관을 하나만 더 집어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기관 모형이 S가 한 번 변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 두 번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S 오른 거에서 또 오르고 올랐던 가격에서 한번 떨어지고, 그죠? 이거는 떨어졌다가 오른 거, 떨어지고 한번 또 떨어지고, 가격이 두 번 변하는 거예요. 한 번 변했죠, 두 번 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콜옵션을 계산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볼까요? 2기간 모양으로 확장을 하는 건데요. 현재 주가가 100, 그리고 두 개 기간이잖아요. 한 기간마다 5%씩 상승 또는 하락한다. 그래서 3개월간 두 번의 변화를 여기다가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개월 만기 콜옵션 가격을 구한다고 하면 이 기간이니까 첫 번째 기간은 그 3개월의 절반인 한 달 반에 한 번 가격이 변하고 두 번째 한 달 반에 또 가격이 한 번 변하고 이거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요 기간이 1.5개월, 요게 3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5개월은 연율로 따지면 0.125년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무혐의절은 여전히 1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딱 나왔는데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원래의 콜옵션 가격을 C라고 하고 1기간 후의 가격은 CUCD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을 할 텐데요.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현재의 포트폴리오는 델타계의 주식과 현재 가격 주가가 100이니까 그 가치는 100 곱하기 D가 되죠. 그리고 콜옵션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1개월 후에 가격이 5% 오르면은 105가 되고요. 떨어지면 95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콜옵션 가격은 요거에 올랐을 때 콜옵션 가격입니다. 떨어졌을 때 콜옵션 가격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가격이 변한다. 5% 여기서 또 올라요. 105에 대해서 5% 오르면 110.25가 되고요. 105까지 올랐던 게 다시 5% 하락하면 99.75가 돼요. 95까지 한번 하락했는데 또 5%가 또 하락하면 90.25가 되고요. 뭐 그래가지고 보면은 2단계 갔을 때는 콜옵션이 첫 번째 오르고 또 올랐을 때 대상물 가격이 110.25까지 올랐을 때 10.25가 되겠죠. 콜옵션 가치가 99.75는 더 행사 가격보다 낮으니까
콜옵션 가치는 0이 되고요. 이 경우도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CU 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요거를 묶어서 CD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값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C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거다. 그런 거 하면 되겠고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먼저 P값, 공식에 집어넣을 P값을 계산해 보면 0.6511이 나오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먼저 있는 요 CU 값, 2번에 있는 이 CU 값입니다. 계산해 보면 CU 값은 6.57이 나오고요. CD를 계산하면 0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직접 다 해보세요. 교재에 있는 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해서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구해가지고 나온 값을 읽어있고 요걸 가지고 요 세 개의 덩어리를 이용해서 C 값을 계산하는 그렇게 해나가면은 4.2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변한 게 없고요. 1기가 모형하고 2기가 모형이 차이만 보는 겁니다. 즉 3개월 동안에 5% 오르거나 떨어지는 일이 딱 한 번만 발생하는 1기간 모형하고 그게 두 번 발생하는 2기간 모형을 보니까요. 옵션 가격이 달라졌어요. 4.21입니다. 아까 3. 얼마 나왔잖아요. 왜 콜옵션 가격이 왜 더 커졌을까? 딴 건 변한 게 없고 가격 변화만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린 것 뿐인데, 자, 거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가격이 한 번밖에 안 변하는 것에 비해서 두 번 변하는 거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죠.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 변하는 것보다 10번 변하는 거는 더 많이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콜옵션 가격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있잖아요. 1회에서 2회로 늘려줌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1기 또는 2기에 국한해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무한히 많은 횟수가 가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변화 횟수를 충분히 늘려주면 좀 더 정확한 옵션 가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이항 과정을 보통 한 30여 개 정도 이런 적용해서 하는 대체로 정확한 옵션 가격 프리미엄이 나옵니다. 또 U값과 D값을 계산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 블랙쇼스 모형에 의한 옵션 가격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옵션의 가격 결정 모형에서 블랙쇼스 모형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이용해서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에서는 그 부분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